14억이 대출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출 이자 비용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나갔고, 중국의 근거지를 두고 검사를 사칭, 영상 통화까지 하는 수법으로 약 1,900명의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규모가 1,500억 원에 달해서 단일 조직 보이스피싱 범죄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무엇이고 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대처법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피해자가 1,900명이고요. 네. 피해 액수 1,5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야, 이 조직이 지금 뭐 70여 명 되는 큰 조직이에요. 네, 지금 그 단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는 이 경찰에서 최대 피해자 단위 사건으로 예. 그리고 이제 엄청난 그런 어떤 피해를 이제 그 수사를 해서 이걸 밝혀냈고요. 예. 이 한국인 76명 중에 한국인이 44명입니다. 아.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대학 교수, 삼성전자 직원, 의사, 그다음에 공무원,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고수익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피해액이 늘었는데 문제는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그 처음에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해서 뭐 심지어 공기업 직원 같은 경우는 24억, 18억 전 재산 다 날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이 사건으로 인해서 6명 정도가 극단 선택 내지는 극단 선택을 시도한 이런 아주 악랄한 그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충남경찰청 금융범죄 반부패 금융범죄 수사대에서 이번에 자, 이 발표했습니다. 조직이 중국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중국 어디에 있었어요? 중국 내에 있고 예. 지금 그 정확한 지역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 예. 아마 이 밝히지 않은 건 왜 그러냐면 나머지 미검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그렇군요. 네, 검거를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한 건가요? 네, 이제 피해자들은 첫 번째 이 검사실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당신의 계좌가 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당신 잘못하면 범죄 피해자로 입건이 되면서 구속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어투가 좀 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하면 네. 어투도 그렇죠. 똑같잖아요. 김영수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보이스피싱은 어눌한 조선족이고 또 한족이 좀 한국말 하는 사람을 이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한국인들 아주 표준말을 쓰거나 경기도 말을 쓰는 이런 예. 사람들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형태냐면 화상 통화를 유인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뭘 하냐면 당신의 지금 계좌를 확인해야 되고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요구하는 보안 앱을 깔아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URL을 오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소포 주소 변경. 네. 이럴 때 이제 그걸 의심을 하지 않고 클릭을 하게 되면 악성 앱이 설치가 되죠. 그 누르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돼서.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검사 이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검찰청 깃발도 보여주고 이 영장 체포 영장도 보여줍니다. 사무실을 가짜로 꾸미고. 네네 화상 통화를 그렇게 하고 이제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 이 대학 교수 10억 피해 당한 이 대학 교수가 그렇게 했는데 예. 어떻게 하냐? 당신이 못 믿겠으면 112 신고를 해봐라. 근데 어떻게 하냐? 악성 앱이 깔리면서 중계기를 이용해가지고 112로 전화하면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조직원들 전화로 연결이 돼버린 거죠. 그렇구나. 중계기를 이용해서. 예. 그래서 모두 쏙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화를 끊자마자 112에 신고했는데 거기서 또 다시 연결해주면 또 다시 범죄 조직으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이제 그 범죄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112 신고를 했는데 당연히 경찰에서 받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믿고서 예를 들어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2억을 보냈다가 완전히 나머지 속겠네요. 8억을 또 그대로 보내는. 또 신분증도 저렇게 위조했나 보죠? 네, 신분증뿐만이 아니라 뭐 깃발, 그다음에 심지어 체포 영장까지도 이 보여주는 이런 치밀한 어떤 그 범죄 조직인 거죠. 네. 결국에는 악성 앱을 깔았기 그렇죠. 때문에 112로 연결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이 악성 앱 같은 경우에 따로 뭐 앱스토어에서 거르는 장치가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전화기마다 틀리긴 한데 앱스토어를 거르는 장치는 경찰청에서 제작한 시티즌 코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앱을 사전에 깔아놓는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디바이스 케어라고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뭐 V3라고 하는
이런 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깔아놓으면은 예. 이게 이제 그 악성 앱을 방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일반 시민들이 가장 그 접촉하기 좋은 거는 경찰청에서 이 만든 제작한 예. 시티즌 코난을 깔아주시면 악성 코드가 아. 방지가 되는 그런 시티즌 코난이요? 시티즌 코난이라고 아. 경찰청에서 제작한 겁니다. 예. 그거 좀 먼저 일단 안전한 거니까 깔아놓으면 그렇습니다. 예,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앱은 안 깔리는 거예요. 네, 악성 앱이 이제 그 구별이 돼가지고 예. 빨리 지금 반부패 경제 범죄 수사대기 사건을 예, 했지 예. 않습니까? 음. 이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고수익자가 계속 그 피해자가 발생을 하니까 네. 2년 전부터 이 사건을 취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서버가 어디 있느냐 중국에 있다는 걸 알고요. 그동안에 통신 수사, 계좌 추적, 그 다음에 이제 인출책이나 이런 어떤 대포 통장 모집책 이런 사람들을 모두 이제 확보를 합니다. 예. 특정을 그래서 일거에 이 전원 그 검거를 하는 그런 어떤 작전을 펼쳐서 이번에 성과를 내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럼 돈이 어떻게 빼돌려졌는지 좀 돈을 얘기해 이렇게 주세요.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에서 가차명 계좌, 대포 계좌를 이제 알려줍니다. 대폭에 어떻게 알려주세요. 네. 예. 당신이 지금 범죄 수법에 이용이 되고 있고 당신이 잘못하면 피해자로 입건이 될 수 있으니까 아. 그걸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믿게 하기 위해서 집회 일련 번호라고 하는 부분도 쏘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일련 번호가 지폐에 적혀 있는 그 번호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공 같은 경우는 뭐 일렬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은 거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의심스러우면 112로 신고해봐. 그리고 깃발이나 검찰청, 검사, 법복 이런 걸 다 보여준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계좌를 보내면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합니다. 계좌에 송금을 입력을 합니다. 하면요. 한번 보내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대학 교수 같은 경우나 공기업 직원 24억, 18억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돈은 완전하게 당신한테 도로 환급이 된다. 아. 그러면 나머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머지도 또 보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다 뽑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속칭. 예. 그러면 끊어버립니다. 그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자, 알게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대출 받으라. 네. 그렇게 해서 대출 받기 위해서 또 가로챘다면서요. 실제로 대출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대출을